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9회 실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명과 무엇을 판매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 이름은 정금상사,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신발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분계 문제인데요. 먼저 중요한 건 세 번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계를 할 때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 명도 함께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8월 1일 거래이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회사 바이오의 발행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대금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2,000원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바이오의 발행 주식은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입니다. 라고 거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쳤습니다. 계정 과목과 거래처 명과 금액을 확인을 했는데요. 주식을 구입한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을 구입했을 때 취득 금액과 액면 금액이 나오는데 어떠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수수료 처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 금액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행 주식 개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아닌 취득 금액 20만원을 계산을 해주면 200만원이 되겠죠. 이 200만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당좌 자산이 증가하고요. 200만원 증가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을 때 수수료도 발생이 되었죠. 수수료는 증권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12,000원 기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과 수수료 비용을 전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예금 통장 잔고가 감소하게 되겠죠. 총 금액 201만 2천원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예금은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의 감소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9월 2일 거래이고요. 푸름상회에서 판매용 신발을 매입을 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푸름상회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에서 처리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네, 푸름상회는 거래처 명이 되겠고요. 정금상사가 우리 회사인데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용 신발을 매입했다면 상품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대금 500만원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푸름상회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거래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래 명세표의 파란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신발 판매 금액이 96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 입금된 금액이 500만원이고 잔금이 460만원, 그리고 이 500만원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고자 함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해놓고 분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용 신발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요. 상품의 금액은 거래 명세표에 나와 있죠. 96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변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판매 대금 500만원은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 상환 갚은 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500만원이 감소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잔금으로 460만원 증가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될 돈이에요. 푸름상회한테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야 될 돈과 상계 처리한다는 뜻은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소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경우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채권과 채무에 해당이 되는데 외상매출금 채권이고요. 외상매입금 채무입니다. 채권과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명을 필기 프로그램 할 때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필기할 때부터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 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모두 푸름상회가 거래처 명이 되겠죠. 3번입니다. 10월 5일 거래이고요. 업무용 모니터 B품을 구입을 하고 현금 55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지출 증빙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계 금액이 되겠죠.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합계 금액까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 모두 표시했고요.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B품이라는 유형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금액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B품을 구입했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분개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10월 20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원과 직원부담분 22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고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의 월급에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직원이 50% 부담을 하고요. 회사가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대신 납부했을 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직원이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분개해 볼게요. 먼저 회사가 직원의 세금을 납부해 줬을 때는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직원이 본인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요. 세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회사 입장에서 발생할 거고요.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22만원 발생하고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갚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채 감소 차변에 22만원 기재했고요. 납부를 한 곳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44만원 감소하게 되겠네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모두 10월 20일 거래로 입력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가 설명 없어도 직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회사가 납부한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1월 1일 거래이고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 대금 99만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를 하죠.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금액은 99만원이 발생합니다. 대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만약 수표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고요.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나오면 당자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발행이라는 글씨가 수표와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당자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준 것입니다. 금액은 99만원이 되겠네요. 광고 목적, 선전 목적, 홍보 목적, 판촉 목적 모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6번입니다. 11월 30일 거래이고요. 좋은은행이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 1,000만원과 이자 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이 증가했는데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원금과 이자 모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는 1,05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대변에는 원금 1,00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원금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정기예금이 되겠네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찾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정기예금이라는 통장 잔고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자산이 감소하고요. 대변에 정기예금 있는 그대로 계정 과목 적으셔야 됩니다. 1000만 원 감소하고 대변에는 이자가 발생되어서 지금 받은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수익 발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7번입니다. 12월 5일 거래이고요.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0만 원을 신용카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먼저 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되는 유형 자산은 수선, 수리비로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원상 회복만 시킨다면 수선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수선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죠. 비용 발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수선하고 수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가치가 증대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 기간이 증가하였다면 그렇다면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요. 자산 처리를 합니다.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수리했기 때문에 가치가 증대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가 증가되었다는 부연 설명이 없어서 현상 유지, 원상 회복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차변에는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33만 원 발생할 거고요. 대변에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급을 했죠. 신용카드는 결제 일자 전까지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결제 일자에 한 달치에 해당하는 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를 하죠. 현재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이 됩니다.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로 실무 프로그램 할 때 코드 번호,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 줘야 합니다. 금액은 33만 원 동일하겠네요. 수리비, 수선비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어떤 결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분계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12월 15일 거래이고요. 에스파 상사로부터 상품을 2,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데요. 뒤에 나오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분개해 볼게요. 계약금은 계약금을 받은 경우와 계약금을 주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계약금을 만약 받으면 먼저 받은 돈이 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계약금을 주게 되면 먼저 지급한 돈이 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계약금을 지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자산 처리를 해주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요. 금액은 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먼저 지급한 비용 100만 원 증가하고 선급금은 채권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어떤 상사에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상품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거래처명을 꼭 기재해야 하고요. 거래처명은 에스파 상사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잔고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100만 원 기재합니다.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었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입력되어 있는 거래를 삭제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정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은 4번과 동일해서요. 주의할 점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에 모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분계할 때부터 거래처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10월 27일 거래이고요. 기업주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좋은은행으로부터 만기 1년 이내에 대출 1,000만 원을 단기간 차입을 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는데 이를 자본금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단기 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자본금으로 잘못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금을 빌려온 경우가 돼요. 자금을 빌려온 경우이기 때문에 빌려왔기 때문에 차변에는
돈이 발생하겠죠. 자산이 증가할 텐데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해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1,000만 원 빌려왔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1,000만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1,000만 원이 생긴 이유가 차입 빌려온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하게 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증가하고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거래처에 나중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지 거래처 명을 꼭 기재를 해야 하고요. 거래처 명은 좋은 은행에서 차입을 해왔네요. 좋은 은행까지 기재해 주세요. 5-2번 거래이고요. 11월 26일 거래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19만 8천 원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의 매입대금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매입한다면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무조건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은 상품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대금을 보통예금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분기에 정리해 볼게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의 매입대금, 차변의 상품이 19만 8천 원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19만 8천 원. 이렇게 올바르게 분계되어 있는 것을 11월 16일 전표 조회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결산 문제이고요.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은 모두 4번과 5번처럼 동일하고요.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 시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산 12월 31일 문제에서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 결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1번 문제이고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결산이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는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와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결산 정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소모품은요. 구입 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소모품을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소모품을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차변에 소모품이 나왔을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차변에 소모품 B로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를 했을 텐데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면 결산 시에는 모두 자산으로 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액만큼을 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모두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남아있는 미사용액을 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분기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액만큼을 분기를 해줘야 돼요. 사용한 금액은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소모품비로 사용액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대변에는요.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을 사용한 만큼은 감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55만 원만큼을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와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결산 시에 어떤 금액으로 분기를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2번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영업부의 1년치 보험료,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이 나와 있고요. 보험료를 미리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올해 단기에 미리 지급했을 경우에 어떻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날짜는 2023년 12월 31일이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차기에 해당하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필요 없는 금액이 추가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6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은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마를 미리 지급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총 보통예금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이체해서 줬죠. 그런데 이 120만 원은요,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올해에 12개월로 나눠주고 내년에 해당하는 6개월로 곱해주게 되면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게 되면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차기에 해당하는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6개월로 곱해주게 되면 60만 원은요, 올해분이 아니라 차기에 해당하는 내년 보험료가 됩니다. 미리 지급한 보험료, 미리 지급한 비용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현재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됩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60만 원 선급 비용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올해 보험료를 너무 많이 계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소멸시켜 줘야 됩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 보험료분을 대변의 기재에서 비용을 소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현금 초과액 5만 원이 결산일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되죠.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산일에는 반드시 나와서는 안 되는 계정 과목이어서 정리 수정 분계를 해줘야 하는데요. 결산일의 원인을 반드시 판명을 해야 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를 시켜서 현금과 부족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현금 초과액이라고 해요. 현금 초과액이라면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분계를 한 것인데 현재는 12월 31일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한 초과액 현금과 부족 5만 원을 차변으로 대체를 시켜서 현금과 부족을 일단 소멸, 삭제, 그리고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5만 원 기재해서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현금과 부족 동일한 금액을 기재를 하게 되면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의 잔액이 0원이 되겠죠. 대체 분계를 했고요. 대변에는 초과 금액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다이익, 잡이익으로 영업 외 수익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과 부족 5만 원, 대변에 잡이익 5만 원 이렇게 정리 분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거래이고요. 외상매출금 및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계는 자동분계, 자동결산 분계에 해당이 되죠.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한 후에 전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고 나면 12월 31일자로 결산 분계가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차변에는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하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이 될 것인데요. 이것은 1% 대손충당금 계산을 해서 금액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자동결산 분계가 입력이 될 것이어서 6-4번은 실기 프로그램 할 때 다시 한번 절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